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이번 주부터는 1편 할 차례죠. 네. 1편입니다. 첫 시간에 해야 될 게 용어에 대해서 합니다. 용어. 네. 그 전에 우리 그 요약된 그 내용을 먼저 보시면 16페이지 보십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뭐가 나와 있냐면 제적 목적 1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1조 제적 목적 왜 만들었는가. 시험에는 이제 아주 잘 나온 건 아니지만 간혹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목적이 4가지입니다. 4가지. 그 4가지 목적이 뭔가.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뭐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중개업 아닌가요? 중개업? 네. 역시 주관식이 어려워요. 찍는 게 쉽고. 자, 중개업이, 요게 업무예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 다음에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러니까 전문성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건전하게 육성해서. 이곳을.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여기 3번째 목적. 마지막 4번째 목적이 뭐냐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 이렇게. 또 4번째 목적입니다. 국민 경제에 보탬이 되게끔 하겠다. 이렇게. 국민 경제. 경제가 중요하니까요. 자, 요 4가지가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 들어가는 거. 그 박스에 써져 있나요? 박스가 아니고 그 2줄 있죠? 네. 그래서 이거 암기하실 때 공인중개사 업무 전에 경건해야 되겠다. 이렇게. 경건해야 되겠다. 계약을 고체결할 것 같으니까 막 흥분해서 도장 찍기도 전인데 막 자랑을 해버린다. 그러면 계약은 깨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도장 찍기 전까지는 신중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겠다. 공인중개사 업무 전에 경건해야 되겠다. 목적 4가지요. 네. 2가지만 여기서 좀 하고 갑니다. 여기서 건전하게 육성하려고 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건전하게 육성하려고 하는 겁니까? 중개업이다. 이거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이죠. 국민 경제. 국민 경제라고 하셔야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함. 그러면 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자, 목적 했고요. 그 다음에 용어 합니다. 용어 중에 보면 처음에 나온 용어가 2조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용어죠. 용어. 자, 용어에 대해서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중개입니다. 중개라고 하는 것은 3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중개라고 합니다. 첫 번째, 3조에 써져 있는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해서. 2번째,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를. 셋째, 알선했을 때 중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3조에 써져 있는 중개 대상물이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 얘기하고요. 거래 행위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계약을 얘기합니다. 법률행위. 그 다음에 그걸 소개시켰을 때 중개가 됩니다. 이렇게 3가지. 그래서 지금 우리 용어 중에서는 16페이지 보시면 네모 1번에 중개 해가지고 2줄 나와 있는 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거래 행위다 그러면 여기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법률행위로서 계약.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서 쓰게 도와주었다. 그러면 다 중개. 그런 거죠. 근데 계약을 체결하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소유권 변동이 생기고 이런 거죠.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부동산을 바꾸기로 하는 게 교환 계약이죠. 그러면 임자가 바뀌어서 소유권 변동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빌리는 계약이죠. 빌린 사람은 임차권이란 권리를 얻게 된다.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 없던 게 생긴다. 이렇게 권리가 생기고 없어지고 이것을 가져온다. 이게 계약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상권 설정 계약이다. 그러면 없던 지상권이 생긴다. 이렇게. 저당권 설정 계약이다. 그러면 없던 저당권이 생기게 된다. 이런 각종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어주면 그게 중개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권리의 변동이 생기게끔 도와준다. 그런 뜻이 됩니다. 중개 개념을 보셔야 되고, 이때 이제 중개냐 아니냐 요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영업권이 있습니다. 영업권은 단골이 많이 확보된 식당, 그 영업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 영업권을 넘기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그래요. 권리금 계약. 그러면 이런 영업권에 대해서 권리금 계약 체계라는 것을 알선했다. 이렇게 되면 중개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다. 왜요? 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준 건 맞지만 그 계약의 목적물이 여기 부동산이 아니어서 중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만약에 땅이 경매에 나왔는데 경매에서 낙찰을 받게끔 주선해 줬다. 중개인가요, 이거? 중개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알선을 했다. 그렇지만 경매는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죠. 계약서 쓰게 도와준 게 중개니까요. 그 다음에 신축 상가가 있다. 그 상가를 갖다가 분양합니다. 이 분양은 최초의 매매 계약을 분양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대행을 해주고 있다. 이거 중개인가요? 이렇게 하면 중개가 될 수가 없다. 왜 중개가 아닌가요? 신축 상가를 분양을 대신해 줬는데 이게 왜 중개가 아니에요? 이 분양 계약도 계약이에요? 이거 부동산이에요? 대행을 해갖고는 중개가 안 되죠. 대행은 대신해 주는 거고, 알선은 뭐죠? 둘이 하는데 소개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개 활동은 이게 소개시키는 거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활동도 중개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중개가 아니라는 것은 부동산 사장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니요.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그 활동의 성질이 중개가 아니더라. 이런 뜻이요.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해주고 받은 돈은 복비가 아니에요. 이거 해주고 받는 돈은 분양 대행 해주고 받는 돈은 복비가 아니다. 복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 한도, 법정 상한선이 있을까요? 없다. 법정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많이 챙겨도 금쟁이로 법에 걸릴까요? 아니다. 이렇게 된 거지. 사실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중에 보면 분양 대행을 해주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았다. 그래도 금쟁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죠. 요게 이제 중개입니다. 근데 이런 중개는 요게 소개시키는 행위니까 법률행위입니까? 요거 사실행위입니까? 이건 사실행위다. 사실적 활동입니다. 이거 중개 활동 자체는 사실행위다. 이건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중개하는 그 활동 자체는 법률행위는 아니고 무슨 행위라고 불러요? 사실행위다. 법률행위는 아니고. 다만 이 중개를 통해서 손님들이 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법률행위지. 계약이 손님들이 하는 것은 법률행위지만 그 소개시키는 사장님이 그 중간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행위는 사실행위로서 중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른쪽에 가시면 두 번째 팁이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줄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개행위는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 특히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게끔, 성립하게끔 도와주는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네모 3번을 먼저 보실게요. 네모 3번이 중개업입니다. 자,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보다 훨씬 중요하다고요. 중개업이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 네 가지 조건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보수를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셋째 중개활동 해주는 것을, 넷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업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영업적으로. 이 영업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거, 이것을 중개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개하고 중개업은 구별돼야 됩니다. 중개 그러면 여기는 보수 받는 얘기 안 나와요. 그냥 이 세 가지 조건만 갖추면 돼요. 여기는 직업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네모 3번의
그 첫 줄에 있는 겁니다. 의뢰, 보수, 중개, 이렇게 되죠.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중개업이. 그래서 이 영업으로 한다는 게 뭔가? 이 영업적으로 한다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영업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영리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리 목적. 이렇게. 돈 벌려고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을 상대해야 됩니다. 한정된 몇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영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자, 세 번째, 계속 반복 성향이 있어야 됩니다. 한두 번 하고 말면 영업이 아니죠. 계속 반복적인 성향이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를 몽땅 갖췄을 때 뭐가 됩니까? 영업이다, 직업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관련해가지고 5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될 건데, 우연히 매매 한 건을 했습니다. 아니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경비 아저씨가 전세 한 건을 했습니다. 이러면 일회성이 그치는 활동이 되나서 이 중개업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우연히 했기 때문에. 그죠? 이때 우연히 했는데 이때 혹시 보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연히 하게 되면 중개업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이요. 근데 반대로 막 직업적으로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보수를 받지 않고 했어요. 그러면 그 활동은 중개업이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어? 아무리 여러 번 해도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특히 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문제됐던 게 보수를 갖다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받아야 중개업이 된다는 거니까 보수 받기로 달라고 요구했고 받기로 약속하는데 그쳤다. 그럼 아직은 받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보수 안 받은 걸로 쳐서 중개업이 안 된다. 요게 우리 판례 내용이야. 요구 약속만 했지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중개업이 안 돼요. 아무리 여러 건을 했다고 해도 중개업이 안 된다. 이런 거지. 근데 원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중개활동은 법에서 규제 안 하지만 이 중개업이라는 활동은 법에서 규제하죠. 이 중개업은 그냥 못합니다. 이거 하려면 관청에 등록을 내고 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관청에 등록 내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중개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등록 낼 건데 안 하고 중개업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되겠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세게 처벌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게 어떤 무자격자가 자격증도 없는데 등록도 없이 돈이 좀 있으니까 사무실 점포 얻어갖고 직원을 쓰고 광고를 해가면서 부동산 중개활동을 꾸준히 해온 겁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10건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한테 복비 달라고 하니까 전부 다 주겠다고 약속만 하고 나중에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고 나서는 복비를 안 주게 됩니다. 한 명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자격, 무등록 상태인 건 맞는데 복비를 갖다가 달라고 요구했고 약속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한 명도 입금을 안 시켰어요. 그럼 이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 거냐? 이게 문제죠. 무등록이긴 사실이지만 한 푼도 안 받았다면 약속만 했지 중개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양반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수는 없다. 중요한 판례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은행에서 돈 꾸는 판례입니다. A라는 요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꿔요. B 은행에서.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되는데 그 대출 받으면서 동시에 담보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 근저당 설정하는 거예요. 요 대출 약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대출 받는 계약서랑 담보 설정하는 계약서 2장을 쓰게 됐다. A하고 B 은행이. 요 대출 받는 계약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요. 돈 꾸는 계약이죠. 소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담보 잡는 계약을 저당권 설정 계약이다. 이렇게. 이 2가지 계약서를 쓰는데 요때 요 2가지 계약서를 써줬을 때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써준 갑의 활동은 이거 써준 거. 그래서 알선해준 것은 중개냐 이 말이야. 중개가 될 수가 없다. 왜 중개가 안 됩니까 이건? 알선했지만 여기 알선했죠? 알선하는 것이 요 계약인데 그 계약의 목적물이 부동산 아니에요. 저 영업권처럼 중개가 될 수 없죠.
그렇지만 아래는 어떻습니까? 요 똑같은 갑이 한 거예요. 요 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쓰게끔 알선해 주었다. 그러면 갑의 이런 행위는 중개인가요? 그러면 중개가 된다. 왜냐면 알선하고 계약 체결하게 만들어졌는데 계약의 목적물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 되다 보니까 요 부동산을 전제로 하더라는 얘기죠. 3조에 규정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하는 것을 알선했으니까 이건 중개다. 이렇게. 그러면 두 장의 계약서를 써줬는데 갑이 그때 밑에 요 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써준 요 부분은 중개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요 부분이. 이건 위에는 중개가 아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갑의 이러한 두 가지 행위는 두 개 합쳐서 생각하면 결론적으로 중개를 한 겁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의뢰를 받아가면서 보수를 확실히 챙겨가면서 영업적으로 직업적으로 여러 건 했다면 이러한 갑의 행위는 중개를 뛰어넘어서 뭘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중개업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때문에 중개업이 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 중개활동이니까요. 위에는 중개가 아닐지라도 판례도 있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판례. 자, 네 번째 판례는 어떤 거냐면 네 번째 판례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입니다. 갑이에요. 이 사람이 부동산 컨설팅을 주로 하는데 컨설팅하는 과정 중에서 조그맣게 중개활동을 합니다. 땅도 팔아주고 집도 팔아주고 이런 식으로. 그 중개활동을 갖다가 조그맣게 하는데 의뢰를 받아가면서 보수도 많이 챙겨가면서 1년에 서너 건씩 꾸준히 10년 동안 합니다. 그러면 직업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조그맣게 해서 좀 눈에 안 띄어서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러고 이랬기 때문에 조그맣게 하는 중개활동이지만 이런 갑의 행위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중개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부동산 컨설팅을 주로 하는데 이 양반이 자격증이 있느냐? 없어요. 등록이 돼 있느냐? 안 돼 있어요. 이 컨설팅이라는 이 업종은 무자격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만 했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잡혀갈 사람이 아닌데 이거 하면서 중개를 이렇게까지 했다면 중개업을 한 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은 무등록 중개업자로 잡아다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거고요. 만약에 원래 중개업은 등록을 하고 해야 될 건데 등록도 안 하고서요. 어떤 사람이 의뢰를 받고 보수 챙겨가면서 중개해 주는 것을 영업적으로 했다면 이 사람은 중개업을 한 겁니까? 한 거다. 등록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 네 가지 조건만 갖추면 그때는 중개업을 한 거예요. 다만 등록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사처벌감이 되겠죠. 이건 이거고 일단 한 짓은 중개업이 된다는 거예요.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만 갖추면 되죠. 자, 요 마지막 것까지 해서 5가지 내용을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16페이지 보십니다. 16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중요 판례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서 2번 판례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중개의 대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알선함을 업으로 해도 중개업은 안 됩니다.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알선을 함을 업으로 했을 때는 그것이 설령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계약을 자체를 알선한 것이 되니까 중개업에 해당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근데 이 판례를 지금 보니까 제가 읽어보면서 느끼는 건데 판례를 그대로 좀 쓰면 좋잖아요. 자기가 말을 만들어서 쓴 거예요. 조금 힘드네. 지금 읽어보니까 정확히 의미 전달이 잘 안 되고 판례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판례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 행위를 요걸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보수를 챙겨가면서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이다. 비록 그것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의 알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게 판례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쪽 부분 때문에 중개업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쓴 겁니다. 이제 자기가 말을 만들어 썼기 때문에 좀 어색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가십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네모 3번 중개업 첫째 줄 말고 팁이라고 하는 부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록하지 않은 자도 중개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하면 법을 어긴 것이기는 하나
중개업에 해당된다. 아까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겁니다. 등록 안 하고 이러고 이렇게 했다면 일단 중개업은 중개업이다. 다만 위법하다. 법을 어겼다. 처벌된다. 그 얘기잖아 지금.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참고 중요 판례가 있고요. 중요 판례 중에 1번 읽어볼게요. 중개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중개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중개보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받지는 않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중개사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한 푼도 챙긴 게 없다면 중개업은 아니에요. 따라서 비록 무등록 상태에서 했다고 해도 이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무등록 중개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겠다. 자, 그 다음에요. 밑에 2번은요. 2번 판례 중에서는 하나, 둘, 셋, 넷째 줄을 보십니다. 따라서 넷째 줄 보면 우연한 기회에 단일회 건물 전세 계약에 중개를 해주고 중개 보수를 받은 사실만 갖고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요건 요거죠. 우연히 했을 때는 중개업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안 나온 판례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요 판례가 안 나와 있네요. 컨설팅을 주로 하면서 조그맣게 중개했다.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의뢰받고 요렇게 하면 조그맣게 해도 중개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양반이 혹시 무자격 상태, 무등록 상태에서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수가 있다. 그 판례 아시죠? 자, 이제 중요한 거 했고 밑에 가시면 네모 4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구냐? 개업 공인중개사는요. 거기 보시면 줄에서 우리가 이제 교실에서는 개공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죠. 자,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징표는 뭡니까? 등록입니다. 중개사무실을 오픈해서 등록한 양반이 개공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 걸 아시죠? 자, 첫 번째는 혼자 오픈한 공인중개사인 개공. 두 번째, 법인을 차려가지고 덩치 크게 오픈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요. 자, 세 번째는 누구냐면 부칙에 나와 있는 옛날부터 해오셨던 복덕방 할아버지요. 이렇게 해서 세 종류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개공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등록이 되어 있더라. 그죠? 이 복덕방 할아버지도 원래 자격증이 없습니다만은 법 부칙 조문에서 등록된 걸로 봐줄게 이렇게 돼 있잖아. 등록된 걸로 봐주든 정식으로 등록했건 등록된 거예요. 개공이죠.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 자격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법인 자체는 자격증이 없잖아요. 대표자가 있는 거지. 대표자로 여기도 자격증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자격증 얘기를 하면 안 돼.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 중개업을 합니까? 자,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해놓고 중개업을 안 하고 그냥 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중개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개공이 아닌 겁니까? 그 사람도 개공으로 취급해요. 중개업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어떻게만 돼 있으면 돼. 이게 징표요. 등록된 양반이 개공이야. 별거 없어. 중개업을 안 해도 자격증이 없어도 이렇게.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야지. 예? 그런 점에서 위에 가시면 네모 2번에 공인중개사 나왔죠.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하는가? 공인중개사 합은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렇게 돼 있죠. 이 법에 의해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라고 나오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한다. 그래서 같은 말이 아니에요. 자, 이거 보시면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가서 미국의 자격증을 땄습니다. 공인중개사입니까? 우리나라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이 법, 중개사법. 반대로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어요.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그러면 공인중개사입니까? 네. 그렇지.
국적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격증을 땄을 때가 공인중개사. 어? 최근에 이걸 계속 물어봐요. 사람이 어느 국적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자격증을 땄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제 문제 나올 때, 자, OX 해보세요. 맞춰보세요. 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틀렸죠?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지. 예? 자, 제일 밑에 가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나옵니다. 중개보존도 나오고요. 고용인입니다. 그 사람들. 합쳐서 부를 때는 종업원인, 고용인. 이 중에는 자격증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자격증 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격증 갖고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일하는 사람은요? 중개보조원. 이 중개보조를 일단 현장에서는 줄여 부를 때는 보조원, 보조원 이렇게 많이 부르고요. 이건 소공이라고 많이 줄여서 부릅니다. 소공, 여기는 보조원. 차이점이 뭐냐?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는 양반. 근데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는 못하죠. 다만 이제 중개보조원이든 소공이든 중개 업무 말고 보조 활동은 둘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차이점은 뭐냐? 증이 있다 없다. 이 두 사람. 그 다음에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냐 없냐. 여기가 차이점입니다. 두 사람. 구별되는 점.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밑에 속해서 일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보조 활동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하고 이게 공통점. 그러면 이제 중개 업무가 뭐고 보조 업무가 뭐냐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아셔야 돼. 여기까지 하면 용어가 다 끝납니다. 중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을 해놓은 게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중개 업무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해 주는 거. 그거 중개 업무예요. 보조 못해요.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서를 적어주는 거. 중개 업무에 들어갑니다. 보조 못해요. 계약서 작성해 주는 거.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중개 업무에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만. 그러니까 보조는 계약서 써주면 안 되죠. 이 세 가지를 뺀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보조 업무에 들어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장 안내 이런 거. 그 다음에 일반 서무, 접수장 정리 이런 거 얘기합니다. 등 요것이 다 보조 업무예요. 이건 다 할 수 있어 둘 다. 그래서 자 제일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봐요. 소속 공인중개사.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 밑줄을 그어두셔야 돼. 이 말이 빠지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말이 꼭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 활동은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오긴 와야 돼.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OX 문제를 하나 해볼 텐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추셔야 됩니다. 두 번 하기 힘듭니다. 한 번에 아이가 맞추셔야 돼.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두 번 못한다니까 지금. 한 번만 해줄게.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X라고 하셔야 돼. 자격증 없다는 얘기에 꼭 넣어줘야 돼. 그래야 여기하고 구별돼요. 소속된 뭐라고 그랬어? 공인중개사로서 밑줄 그라고 그랬잖아 지금. 그게 빠졌는데 왜 맞다고 그래요? 화가 나려고 그래 지금. 또 맞춰봐야 돼.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왜 X예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아까 통째 빠졌잖아 지금. 그럼 틀린 거예요. 그렇게 출제를 해요. 어려워요 이게. 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합니다. 여기 보면 법인이 있잖아요. 법인에 보면 높은 사람, 임원 또는 사원이 있어요. 그 중에는 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고. 임원, 사원, 이 높은 사람인데 자격증 갖고 있어. 증이 있어. 그러면 어디에 포함돼요? 소공. 계약서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임원, 사원인데 증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보조원. 그러니까 법률상 지위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개공 아니면 소공 아니면 보조원. 그러니까 보조원은 임원은 어디에 들어가요? 셋 중에. 임원은 무조건 개공은 아니고 증이 있으면 소공으로 들어가고 증이 없으면 보조원으로 들어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 안에 보면 지금 17페이지 제일 밑에 가로 안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포함한다. 포함의 동그라미죠. 제외한다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임원인데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도 소공에 포함된다. 자, 보조원 합니다. 보조원.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렇게 나왔죠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나왔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 나오면 반드시 앞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꼭 와야 되고, 결정적으로 보면 중개 업무를 본다는 얘기는 절대 나와서는 안 돼. 그래서 건너뛰어서 뭐예요? 단순히 보조활동만 해주는 사람입니다. 보조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여기에다가 계약서 작성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용어는 어려워요. 다른 거보다. 첫 시간에 용어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